다음 코너가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코너예요. 네네. 제가 사전에 이제 저희 청혼살론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송출과 더불어서 유튜브 녹화도 진행되고 있고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네.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텍스트라든지 혹은 네. 전달하고 싶은 텍스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사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아, 네. 제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시네요. 네네. 그런가요? 네. 내향적이시고 네. 밤에 계신데 네. 큰 헤비메탈 그죠, 좋아하시는데 그죠. 또 자기애 강하시고. 그죠. 관심 많이 받고 싶어하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백색 소음. 조용히 눈을 떠요. 눈을 뜰 때에는 조용히 뜹니다. 눈꺼풀이 하는 일은 소란스럽지 않아요. 물건들이 어렴풋한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길로 오래 더듬으면 덩어리에 날이 생기죠. 나는 물건들과의 이러한 친교에 순응하는 편입니다. 벽에 붙은 선반에 대하여. 나에게 선반은 평평하지만 선반 입장에서는 필사의 직립이 아니겠습니까? 옆집에서는 담을 높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담에 대하여. 시멘트가 채 마르기 전에 누군가 적어놓는 이름에 대하여. 며칠째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투명한 문신 같은 이름이 피부에 내려앉습니다. 피부가 세상에 가장 먼저 나가는 마중이라면 나는 이 마중에 실패하는 기분이 듭니다. 나는 이 습기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만약 손에 닿지도 않은 컵이 미끄러진다면 컵을 믿겠습니까? 미끄러짐을 믿겠습니까?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 비밀을 어떻게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습기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눈꺼풀을 닫아도 닫아지지 않는 눈이, 내가 사라지고도 내 곁을 지키는 잠이 오래 나를 지켜봅니다. 아, 참 이렇게 등단하셨을 때 봤던 작품에서 다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들으니까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시인이 육성으로 낭독할 때 더 좀 매력적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시를 독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특별하게 네,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이게 이제 최현우 씨께서 대본 보내주셨을 때 네. 위로라는 단어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제 등단작이긴 한데 이때 제가 가장 뭔가 힘들었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물론 31살이지만 제일 뭔가 고비였고 제일 힘들었고 굉장히 우울했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던 시간이 가장 많았어요. 이 시기가.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워 있는 사람의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선반도 직립으로 보이고 그런 시인데 이제 뭔가 제가 누워서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눈을 떠도 힘들죠. 힘들 때는 눈을 떠도 힘든데 그 선반에 어떤 선이 딱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 시를 쓸 때. 근데 제가 편하게 누워 있는 것 같지만 제 나름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되게 선반에게 마음이 있으면 딱 그 마음일 것 같은 거예요. 저의 힘든 마음이 선반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그런 힘듦을 느낄 수 있겠구나, 선반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힘든 어떤 개인 사정은 쑥 빠지고 이제 필사의 진일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남아서 시가 됐는데 네. 저는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들 때 썼던 시라서 그걸 극복해보려고 쓴 시라서 그 극복의 의지가 조금 이 시에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가 만약에 필요하신다면 이런 시를 읽으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위로인 것 같아요. 네. 이 백색 소음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소리가 들리면 그죠. 마치 네, 자기 맞아요. 내 안에서 나온 소리 같은 네.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또 이것을 포착해내는 시인의 시선이 이 사람도 많이 아팠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네. 이 시를 봤을 때. 그래서 이 시를 선정해 주셨구나가 공감이 또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겨내셨으니까 네. 그 모든 시저들을 이겨내시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처럼 계시는 거니까요. 네, 또 그 모습을 네. 보면서 독자분들이 네. 어떤 위로를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네, 드네요.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제 저희가 또 이 청운살롱에는 독특한 코너가 하나가 있어요. 아, 이게 네. 시민 낭송가 분들이 네. 낭송을 해주시는 코너가 네. 있는데요. 그분을 잠깐 모시고 네, 시민 네. 낭송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이재영 선생님께서 이다희 시인의 시를 직접 낭독을 네.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요.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이재영 선생님 혹시 네. 수업 결석에 관한 사유서. 저는 아주 오래된 책을 만지고 밤새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습니다. 책의 내용을 떠올리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서 처음 시작된 붉은 반점이 얼굴로 올라오고 목 아래로 번져갔습니다. 어느새 손이 긁고 있었어요.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책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붉은 반점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의사를 만나겠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요. 나 없는 학교에서 나 없는 친구들이 떠올라요. 그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침울하기를 바라는 건지 괜찮기를 바라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걱정하지 않는 친구들의 얼굴도 궁금합니다. 읽을 수 없는 붉은 반점을 세는 일은 밤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날이 밝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야기가 진행되어도 계속 같은 책장에만 멈춰있는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우정에서 벗어난 기쁨이 이야기가 된다면 이 병이 수업 결석에 관한 사유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시민 낭송가 낭송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다희 시인께서는 네. 이렇게 사실 독자분들이 직접 시를 읽어주시는 시를 네. 들어보는 경험이 네네네.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또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네. 또 멋진 감상 소감도 어마어마한 시더라고요. 네. 그 시가 어떠셨나요? 일단 이렇게 작가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는 네. 있는 그대로 말고 네. 있는 그대로보다 살짝 더 좋게 봐주는 게 좋잖아요. 아, 네. 예, 저는 이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보다는 있는 그대로에서 더 플러스해서 봐주는 사람에게 더 뭔가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예. 있는 그대로도 멋지세요. 아 정말요? 네. 방송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독자분들의 어떤 감상평 같은 걸 들으면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한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봐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감사하고 독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저한테 희미하고 추상적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낭독도 듣고 또 제 시를 남자분들이 읽으니까 되게 묘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여자라는 생각을 본인의 음성으로 생각하면서 썼는데 그죠. 그런 네. 음성을 듣고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들으니까 네. 그렇게 뭐 시를 쓸 때도 읽어볼 때도 제가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읽어줄 때 되게 느낌이 좀 새롭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저도 제가 쓴 시를 이제 여성 독자분께서 읽어주시면 그쵸. 네. 묘한 느낌이 네, 들면서 묘해요. 되게 느낌이. 되게 네. 묘하면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낯설어요. 낯선 네. 느낌인데 네. 그것도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독자분들만 읽어주는 낭독회를 할까? 난 가만히 앉아있고 내가 그냥 듣고 오신 분들이 그런 낭독회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다희 시인과 함께 추진해보는 것으로 네, 재밌겠네요.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네. 그것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송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에 떠 있는 질문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럼 네. 요거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너무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소재를 많이 얻으시나요? 요새 조금 제가 변한 게 이제 첫 시집을 내놓고 나서 네. 뭔가 되게 겸손해졌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겸손해졌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제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겸손해져가지고 무서운 게 없어졌다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되게 생뚱맞은데 오히려 네. 뭔가 이제
그 시집 나왔던 오만이 아니고 시집이 나왔으니 이제 나의 첫인상은 이제 이제 결정되었다? 뭔가 이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아. 없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확실해지니까 오히려 더 되게 자유롭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 시집이랑 조금 달라진 건 이제 요 시집은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바탕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새 재밌는 건 제가 쓰면서 쾌감을 얻는 건 뭔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스릴러라던가 그러니까 뭐 오히려 판타지라던가 뭐 로맨스라던가 이렇게 장르적인 것들이랑 섞는 걸 제가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러라던가 뭐 귀신이 나온다던가 일종의 장르 시집이군요. 네, 이제 그렇게 제가 방향이 자꾸 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니 이제 뭔가 조금 창피하기도 했어요. 시집에서 너무 내 이야기를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 이제 글을 썼는데 자기 노출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니까 오히려 이제 뭔가 색다른 옷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장르랑 시적인 걸 섞어보자. 그럼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시집 나오고 2달 동안 제 시집을 안 봤거든요. 네, 너무 창피해요. 네.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답해야 네, 되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도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문예를 전공하지 않은 시인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다희 시인님은 학부와 석사 모두 문예 창작을 전공하셨을 만큼 외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외길, 네. 외길. 네. 오랫동안 학문으로 문예를 공부한 경험이 이다희 시인님께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길이요. 네. 네. 약간 국수장인 같은 느낌처럼. 네, 외길. 뭘 깎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네. 지금 보니까 네. 외길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외길이 맞네요. 외길이 네. 맞는데 네. 엄청난 의지가 있었으면 오히려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1년 단위로 전 항상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에 뭐 하지? 이제 올해 끝났으니까 2021년도에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였는데 네. 외길이긴 하네요. 외길이긴 하고 네. 외길이긴 하고 그런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확실히 영향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받고 이제 주로 문예 창작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니까 뭔가 독서 경험도 이렇게 풍부하게 할 수 있었고 근데 장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좀 스타일이나 톤이 좀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이나 톤이 되게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문학적인 뉘앙스로 굳혀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시죠? 뭔지 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깨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시를 처음 접하게 되는 순간들이 네네. 학교 교과서, 그쵸, 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처음 시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네네.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만이었던 게 분석을 해서 배우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는 뭐 해석하죠. 이것은 네네네. 무슨 어조, 네네네. 무슨적 심상 뭐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네네. 딱 기출 문제, 그쵸, 네. 그 우스갯소리로 시인들도 자기 시 문제 그거 나온 거 보면 다 못 맞춘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시를 배우고 나서 사실은 시는 공부의 영역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다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예 창작을 전공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시는 오락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맞아요. 늘 생각하고 네. 싶었고 네. 근데 이 오락을 저희는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왜 게임도 우리는 즐기는 사람은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만드는 사람은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배우는 듯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걸 그랬네요. 네. 저도 오락으로서 네, 뭔가 이제 네. 배우다가 이제 제가 즐기게 된 전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학을 접하면 약간 뭔가 내가 다른 세계에 아예 와 있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 현장에 와 있다는 기분도 현장이 아니었지만 현장에 네. 있다는 기분도 들었고 네. 그 같은 장르를 같은 시라는 걸 되게 다르게 확 전환해서 접해본 경험이 생기니까 확실히 더 좋아지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다희 시민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시를 쓰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는 맞아. 독자 질문 혹시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질문도 많았어요. 네. 이게 제가 보다시피 외길이라서 외길,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 좀 더 즐겁게 향유할 수 있었던 경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고요. 네. 문득 저도 잘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어렸을 때의 유년 시절의 이다희는 네, 네. 어떤 꿈을 꿨을까가 좀 살짝 아. 궁금하네요. 태어날 때부터 난 시인이 되겠어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무섭네요, 그거 좀. 그거 좀 무서우니까. 네, 무섭네요. 또 네. 어렸을 때 다른 꿈들이 되게 호명랑하지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그 되게 이제 어렸을 때라면 언제 몇 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전? 중학교 전. 중학교 전. 아, 중학교 전에는 네, 중학교 전. 저는 굉장히 아무런 생각 없이 네. 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 과학자가. 네,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 그런 비커 막 옮기고 비커를 왜 옮기는지 저는 아.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 막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뭐 이상한 안경 쓰고 이런 괴상한 아. 약간 괴상해 보이는 비주얼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아, 주로 이렇게 악당들의 로봇을 개발하는 예. 같은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막 흑막인 것 네, 같고 아, 막 흑막인 그렇잖아요. 것 같고. 아, 네. 그런 네.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아무 생각 없이 과학자를 막 장래희망에 썼는데 네. 네, 시인이 되었네요. 네. 그렇게 씁쓸하게 말씀하시면 외길 시인 네, 인생이신데. 그죠, 외길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네. 앞으로는 이제 일종의 외길 이다희 시인의 할 계획이죠? 네네. 네,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뭐 이런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뻔한데 너무 좋고요.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글 마감하거나 뭐 책을 볼 때도 항상 독자의 존재는 굉장히 희미해요. 저한테 희미하고 독자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상이 되게 희미하고 그래서 되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는, 강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뭔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항상 강한데 좀 더 독자분들에게 친절해지고 싶고 이렇게 등단 초반에 저의 다짐같이 위로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게 네. 지금 과연 잘 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 네, 너무 좋고 네. 그 상상만 하던 게 현실화된 기분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걸 할 때마다. 아. 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네. 향후 계획은? 향후 계획은요. 네. 진짜 제가 이런 것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네, 진짜 네. 계획이 없고 그냥 이렇게 뭔가 시를 이제부터 어떻게 쓰고 싶다 약간 이런 감각은 있는데 네.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무계획도 네. 계획이죠? 오, 네. 네. 정말 포장을 잘해주시- 포장하는 게 사회자 역할이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무계획도 감탄했어요, 계획. 순수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다희 시인 모시고 10월의 시 이다희 시인 모시고 재밌는 시간 가졌는데요. 제가 이번이 5번째 시간이긴 한데 항상 네. 시인분들 옆에 모시고 얘기 듣다 보면은 저도 너무 재밌고 네. 저도 이제 일견 독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네. 이 시집을 만든 시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읽게 되면 시집을 또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인데 네. 집에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시와 함께 이 가을을 잘 지나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에서 10월의 시인 이다희 시인님과 함께한 청운동 문학산책 청운살롱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운동 문학산책은 시문학을 주제로 매월 이달의 시인을 선정하고 시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팟빵 채널에서 시캐스트 시지오 프로그램으로도 시인들과의 대화를 청취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좋은 게스트분들이 잔뜩 나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다희 시인께 낭독을 하나 청해야 되는데 사실은 백색소음이라는 시를 네. 청할까 했는데 네. 아까 낭독을 해주셔서 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인의 말을 한번 네. 낭독, 또 시인의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의 말을 청해 들으면서 네, 네. 저는 또 11월의 시인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인의 말. 포니테일을 보면 잡아당겨야 하는 아이가 있다. 하필 그런 아이가 나였고 당연히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산발한 머리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 신호등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가로수가 모두 일렁거리는 것을 봤다.
얼핏 교과서에서 아지랑이라는 단어를 배운 기억이 떠올랐다. 다시는 포니테일을 잡아당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에게 아지랑이가 더욱 이상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어른이 된 후에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 손이 이 시집을 한껏 잡아당겨 읽어주길 바란다. 아주 오래전 내가 참지 못하고 그랬듯이.